문제는 베드날에게 쉬야 뒤에서 에메르송이 마치 암살자처럼 접근했고 이걸 손흥민이 보고서 아주 적절하게 패스를 넣어줬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22-23 시즌 첫 경기인 소튼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오늘은 이중 손흥민이 도움을 올린 장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측면에서 손흥민이 올린 볼을 다이어가 잽싸게 들어가 방향을 바꾸면서 터졌는데요. 골키퍼 입장에선 갑자기 코앞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막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그 결과를 빼놓고 지금 상황만 한번 놓고 보죠. 사실 토트넘이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토트넘의 수비가 박스 내부에만 9명, 손흥민 앞을 잡고 있는 얘를 빼더라도 무려 8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토트넘은 고작해야 다이어, 벤탄쿠르, 로메로, 딸랑 요 셋뿐이었거든요. 뭐 뒤에 쿨루셉도 있긴 한데 얘는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에 아예 뒤로 빠졌기 때문에 이 숫자에선 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 다른 선택지를 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손흥민이 확보하고 있던 공간을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또 이걸로 득점까지 해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 있지만 크로스를 오른발로 올렸죠. 보통 프리킥을 찰 때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반대발로 올릴 경우에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는 침투하는 동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수비수들은 그 침투하는 선수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 수비하는 입장에선 일단 볼을 갖고 있는 손흥민을 보고 있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얘가 크로스를 올릴지 아니면 중앙으로 내줄지 뭐 그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순간적으로 뒤에서 침투하는 이 선수들을 그보다 앞에 있는 선수들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러한데요. 여기에서 예시로 득점을 한 다이어 쪽을 보죠. 다이어 바로 앞에 수비수가 하나 있었는데도 다이어가 그보다 뒤에서 그것도 순간적으로 침투하니까 이걸 제대로 잡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보다도 앞에 있는 요 선수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소튼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다이어가 침투하는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게 된 거예요. 다이어의 침투를 보고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그나마 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다이어를 함께 시선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에 있다는 것은 볼이 날아오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즉 제대로만 투입이 된다면 다이어가 한 차례 볼을 받는 행위 그 자체는 막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 클래스가 아주 높은 선수였다면 여기에서 다이어가 들어가는 것에 조금 더 일찍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걸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봅니다. 다이어가 볼을 받고서 슈팅까지 시간을 끌었다면 방해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이어가 이걸 논스톱으로 바로 처리했기 때문에 방해할 틈조차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설명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손흥민에게 수비수들의 시선이 끌리면서 생기는 빈틈을 침투하는 선수들이 똑똑하게 활용해서 터진 득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득점을 한 다이어를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같이 침투하고 있는 벤탄쿠르와 로메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로메로를 보시면 얘보다 뒤쪽에 둘이나 붙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가 갑자기 확 하고 들어가니까 이 둘이 모조리 로메로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다이어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메로보다 앞쪽의 선수들은 이 침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시야에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그보다 앞에 있는 벤탄쿠르 정도겠죠. 따라서 손흥민이 이렇게 로메로 쪽으로 넘겼더라도 아마 로메로가 괜찮은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다만 다이어 쪽이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가 더 좋은 선택지일 뿐이었죠. 사실 윙어가 반대발로 크로스를 올렸을 때의 이점 그리고 마크맨의 뒤에서 침투할 때의 위협 뭐 이런 거는 모든 팀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걸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비롯한 누군가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한꺼번에 침투를 가져가자 라는 식의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판단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모두가 미리 정해진 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이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고 있으면서 수비진들의 시선을 끌었을 때 그 뒤를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인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자책골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도 손흥민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아까보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아까는 손흥민 앞을 막고 있는 게 하나였는데 이번엔 둘이거든요. 손흥민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침투를 하는 루트는 스티븐스가 잡아줄 수 있고,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거나 아까처럼 크로스를 하는 루트는 라비아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게 바로 에메르송의 움직임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쪽을 보고 있죠. 이건 중앙 센터백인 베드나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베드나렉은 지금 에메르송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에메르송은 그로부터 뒤에서 이런 방향으로 침투했습니다. 사실 위치로만 보면 살리수가 이걸 따라갈 수 있으리라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살리수 입장에선 이걸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까까지 에메르송이 있던 자리로 호이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살리수는 자신의 마크맨을 에메르송이 아닌 호이비로 인식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 판단 자체는 살리수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살리수가 에메르송을 무작정 따라갔다면 호이비 쪽이 너무 프리하게 열렸겠죠. 문제는 베드나렉의 시야 뒤에서 에메르송이 마치 암살자처럼 접근했고, 이걸 손흥민이 보고서 아주 적절하게 패스를 넣어줬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메르송이 베드나렉보다 앞선 위치까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여기에 전혀 반응을 하질 못했어요. 둘의 모션만 봐도 에메르송은 뛰고 있는데 베드나렉은 여전히 자리를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라면 손흥민이 스티븐스를 개인 능력으로 제끼고 나서야 확보할 수 있었던 이 공간을 에메르송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어떤 훈련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시야 뒤를 노리는 플레이, 지난 시즌에는 거의 보질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베드나렉이 뒤늦게 에메르송을 따라가긴 했지만 이미 차지하고 있던 공간 자체가 꽤 넓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리는 것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이 크로스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살리수가 실책을 범하면서 그대로 자책골로 이어지게 됐죠. 아마 자기 뒤에서 호이비가 바로 쇄도하고 있는 줄 알고 마음이 급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 실책도 어쨌든 토트넘이 이 위치까지 볼을 투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토트넘 선수들의 똑똑한 침투 행위와 그걸 보고서 패스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손흥민의 활약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뒤통수에 눈이 달린 선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좋은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손흥민의 득점은 터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시사하는 바가 큰 득점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즌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기회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인이 볼을 배급하느라 뒤로 이미 빠진 데다가 손흥민 쪽에는 둘이나 붙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손흥민이 저 정도 위치에서도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란 점을 경계해서 라비아가 그 슈팅 및 크로스 루트를 막고 있다는 점이 컸는데요. 이처럼 손흥민과 케인이 직접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은 팀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비해 훨씬 건강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손흥민이 앞으로도 도움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